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3월 1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1주차는 슈퍼파월과 브로드컴 덕분에 반등의 흐름을 마련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테슬라가 10%, 엔비디아도 10% 가까이 하락했고 빅7 중에는 애플이 가장 적은 하락세 보였습니다.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펭수야 학교가자 시즌1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즌1의 두 번째 미공개 영상 전해드렸고요. 펭수와 똘비가 타로 점을 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이언트 팽TV에서도 펭수의 학교가자 쇼츠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면 3월 6일 목요일에 채널K 글로벌에서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지난 2월 강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약본으로 짧게 전해드렸고요. 금요일에는 채널K에서 트렌드 코드 제12화 AI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같은 날 채널K에서 미국 주식 옵션 스쿨 모아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2타 강사 잘 나가고 있는데요.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미국 주식 옵션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정오에 채널K에서 영문 알려주는 누나 키하 32번째인가요?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HTS 수식관리자 기본사용법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채널K에서 쇼츠 트렌드 코드 AI 시대의 아나운서로 살아남기 박명석 앵커가 지금까지 고군분투 해온 이야기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역삼동 제네레바 스페이스에서 진행한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제30회 내용을 채널K 글로벌에서 약 6분간 앞부분 전해드렸고요. 더스탁,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더스탁에서 1부 강연과 2부 강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강연은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부 강연은 이제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저의 잔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만 별도로 전해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더스탁 한번 구독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챗GPT가 그린 지난 3월 1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내용 보시면 고용과 함께 관세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서밋,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을 일주일 앞두고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비축을 언급하자 당일 한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85,000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3월 1주차 주요 지수 확인하죠.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2.3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45% 크게 하락했고요. S&P 500도 3.1% 하락 마감을 했죠.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 반전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현재 0.61% 연간 기준으로 강세 흐름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6.94% 크게 연간 기준으로 하락 중인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 4%대 하락세 보였고요. 나스닥 100이 주간 3.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8%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폭을 연간 기준으로 키우는 양상이고요. 주간 썸네일로 주간 증시 동향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3월 1주차 주간 전망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3월 올해도 이어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3월의 시작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또 고용지표 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로 또 시장에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봤죠. 자, 월요일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6% 급락하면서 엔비디아 9% 하락했고 테슬라도 3% 가까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3월 4일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때문입니다. 반면에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고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만 루트닉 상무장관이 장마감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마감 이후 흐름이 조금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수요일 3월 5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급등했는데요. 백악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반등이 크게 일어났죠. 테슬라도 이날 2%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고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제지표는 계속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주요 지수가 모두 급락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2.61% 크게 하락했고 주요 지수 모두 1% 내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월 챌린저 고용 보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둔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와 전주치를 좀 하회하긴 했지만 2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 수준은 지난 11월 4일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지원한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급등세 보였던 내용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내렸지만 파월과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가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죠.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불확실성을 키운 트럼프와 함께 하방을 막아선 브로드컴과 슈퍼파월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 적용에 대해서는 1개월 유예를 했다가 캐나다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는 250%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등 트럼프의 왔다 갔다 하는 행정 명령 등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인데요. 이와 함께 제조업 PMI가 둔화되었지만 서비스업 PMI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고 또 이어지는 고용 둔화 속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브로드컴의 양호한 실적 가이던스와 그리고 양호한 경제 상황을 언급한 슈퍼파월의 영향으로 반등을 이끌어냈는데요. 새로운 한 주 또한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1개가 상승했습니다. 10개가 모두 하락했는데 모두 1% 넘게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헬스케어가 0.17% 강보합 마감하면서 유일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재와 필수 소비재가 1.5% 이하의 하락세로 가장 적게 하락했고 금융이 6% 가까이 하락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5.4%, 에너지가 3.8%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간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9개 섹터가 상승 중인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가 8% 넘게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동향 살펴보죠. 6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현재까지 S&P 500 기준으로 491개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달이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어느새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 8주차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주요 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옥타 24% 급등했고요. 푼라커 7.74% 상승했습니다. 캔베이스가 4.3%대, 크로거가 2.9%대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일단 주간 기준으로는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휭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무려 20% 급락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14%,
베스트바이가 12% 가까이, 그리고 코스트코 홀셀이 8%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우려를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감 이후에 S&P 500의 편출입이 또 발표가 되었죠. 도우대시와 TKO, 윌리엄스 소노마, 익스펜드 에너지가 새로 S&P 500에 편입된 가운데 4개 종목은 또 반대로 편출이 되었습니다. 보그워너, 텔레플렉스, 세네니스, 그리고 FMC가 편출이 되었죠. 이 편출된 종목은 S&P 100과 S&P 400, S&P 600에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편입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주식시장의 이들 종목에 대한 경과 확인해 보죠. 새로 편입된 종목들은 모두 상승세를 마감 후에 보였는데요. 도우대시 같은 경우는 6%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3조 5,910억 달러로 여전히 3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알파벳과 아마존이 순위 바꿈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람코가 1조 6,940억 달러 기록한 가운데 메타플랫폼스가 1조 5,850억 달러 기록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690억 달러 기록하면서 1조 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도 1조 달러 밑으로 지금 하회했고요. 브로드컴도 역시 9,166억 달러대 기록 중입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순위 바꿈한 가운데 테슬라가 8,448억 달러, 일라이릴리가 7,810억 달러, 월마트가 7,368억 달러,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6,774억 달러로 상위 14개 종목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상황이죠.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19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310여 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125개 종목이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268개 종목이 상승 중이고 하락한 종목 중에 144개는 5%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빅7도 모두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애플도 1.15% 하락으로 적은 하락세를 기록했죠. 반면에 테슬라가 10%, 엔비디아도 10% 가까이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이 6%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알파벳은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주간 기준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모더나가 15%대 급등했습니다. FMC가 11%대, 그리고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역시 11%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모더나는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피부암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FMC는 2월 초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34%가량 폭락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일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는 11.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S&P 500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힐리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20% 넘게 급락했고요. 50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법 폐기 주장과 함께 반도체업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유틸리티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NRG 에너지가 16%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5%대 하락했고 비스트라 역시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분별 ETF 동향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독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 7.6%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독일 주식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국방 예산에 대한 언급과 함께 향후 주가 상승세도 점쳐볼 수 있겠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이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히토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REMX 5%대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키움조사 매매 동향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테슬라가 전주 대비 3계단 올라서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2배 TSLL도 전주와 동일하게 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계단 상승한 반도체 레버리지 3배 ETF인 SOXL 52주 신저가 경신했는데 순매수 상위 3위에 올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후 사실 주가 흐름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매를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8%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근의 뉴욕 주식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3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 기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주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변동성을 야기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9일 기준으로 멕시코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을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발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요 사항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